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몹시 춥고 연말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모두 성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천일 천만원 작전인데 천일 동안 1000만원을 저축하자 그 말이 아니고 1,000댁, 2,000댁, 3,000댁, 4,000댁, 5,000댁이 되자 그 말이거든요. 1,000댁은 월소득이 1,000만원짜리 아줌마를 1,000댁이라고 그러고 2,000댁은 2,000만원. 지금은 여기 올라왔던 로얄 마스터들은 지금 5,000댁까지 있습니다. 2,000댁부터 5,000댁까지. 그리고 여기 올라오지 못한 1,000댁은 지금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2,000댁, 3,000댁, 5,000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빙산의 밑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얼음 있죠? 얼음을 우리는 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떠 있으면 여기에 위에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위에 부분이 몇 %예요? 10%입니다. 이게 10%,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0%인데 여기가 90%입니다. 90%예요. 바닷물의 비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정도 그렇게 되니까 위에 부분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1,000댁, 2,000댁, 3,000댁, 5,000댁인데 저걸 위에 보이는 부분을 키운다고 계속 저걸 잡아 늘려봐야 키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크려면은요, 요 밑에를 키우면 이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공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공을 쌓으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는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투성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객관적 여건은 다 갖춘 거예요. 만약에 사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오셨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자기 탓이지 누구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에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게 뭡니까? 체면, 자존심, 게으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객관적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예, 레나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레나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꿈이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이 꿈을 확실하게 가지고 간절하게 원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어떤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reap what you sow. 이것은 많이 본 것 같죠?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sow라고 읽어야 됩니다. sow는 씨를 뿌리다 그 말인데 이걸 싸우라고 읽으면 암퇴지가 됩니다. 돼지 암놈.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되죠.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갖는 의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노력한만큼 소득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확신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터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터미는 모든 측면, 합법성이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보상 플랜, 제품의 구성 등에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옳은 사업이고 보람 있는 사업이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사업이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경제 성장 또는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국민소득을 Y라고 하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결정이 돼요. 와, 저게 뭔가 그러는데 이게 국민소득이라면은 이게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 이게 GDP나 GNP나 마찬가지예요. GDP라고 그러고 요것은 요 C는 소비입니다. 소비.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요. 소비를 충분히 해주면 기업의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이 잘 팔리면 다시 고용이 창출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소득이 창출되고 물건을 더 사고 요 과정이 경제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야.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 어느 곳에선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다시 공장을 짓는 게 투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벽돌 팔릴 거고 전자제품 팔릴 거고 그 다음에 시멘트 팔릴 거고 철강 팔리죠. 그러면 그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고용과 소득이 또 창출되고 이 과정입니다. 요게 이제 민간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된다. 근데 투자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요. 소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소비가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투자하는 기업가는 소득이 있어야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 수요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떨어지면 투자도 안 돼요. 그렇죠? 요 G는 뭐냐면 정부 지출이에요. 그러면 민간에서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은 정부가 예산 가지고 또는 돈을 찍어 가지고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은
세금, 조세 수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세금이 안 그치는데 정부가 사정없이 돈을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기가 불황인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전반기에 60% 이상, 70%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요. 그다음에 요 X는 뭐냐면 수출입니다. 수출. 수출은 우리 국민이 생산을 해서 다 못 쓴 것을 외국 국민들이 소비해 주는 게 수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외국 국민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수출해 주면,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해 주면 우리 생산이 늘어나게 돼 있고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수입입니다. 수입은 외국 국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가 써주는 거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누출이라고 그래요. 누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소비되거나 투자되거나 정부 지출이나 수출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게 수출이었어요. 수출이 잘 돼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이 Y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럽, 미국, 중국 이 경제가 지금 불황으로 빠져드니까 수출 증가율이 낮단 말이에요. 낮으면 어때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소득 분배인데 부자들에게 소득이 더 가는 것은요, 소비 증가에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지금 쓸 만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분배만 더 공평하게 해줘도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소비가 늘어나면요, 투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조세 수익이 많아지면 지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득 분배한다는 것은 비단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조업은요, 지금 제조업 투자해가지고 제조업 10억 투자하면 정부 통계를 보니까 일자리가 8개 생긴답니다. 근데 10억 투자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 8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제조업 하려면 스페이스가 공장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러는데 10억짜리 제조업 해가지고 일자리가 8개 늘어난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컨텐츠 있죠, 컨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하면 뭐 10몇 개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애터미는 자본금 10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1억 이상 소득자가 100명이거든요. 지금 수당만 받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옳은 사업입니다. 왜?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윈윈하는 그런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가장 충성스러운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아야만 사는 게 아니고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공적 이전을 해줄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그러게 되냐. 먼저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실 때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이 4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회사의 합법성이에요. 이게 합법성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립의 합법성. 설립이 합법적으로 됐다고 해서 사업 전개가 합법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합법적이다 그런다고 해서 믿을 게 아니고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입니다. 통상 말썽이 되는 회사들이 보면 경영자가 대단히 부도덕한 경우가 많아요.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만 있다고 회사가 경영되는 건 아니에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성과 경쟁력입니다. 제품의 구성이 아주 특이한 거, 그 다음에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 것들은요 저값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에요.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컴피티션이 있느냐, 요걸 보셔야 되고, 3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아무리 경영자가 능력이 있고 아이템이 좋아도 지가 다 먹고 사업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 구조 보상 플랜이 과연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시라 이게. 이건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을 하더라도 따져봐야 돼. 이런 것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케이 되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자,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 위험성. 이게 좀 옥수역에 이 귀신이 나타났던데 술 취한 귀신이더라고 보니까. 술 취한 귀신이. 옛날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고을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저녁이 됐는데 마침 산 옆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산에는 사람 잡아먹는 귀신 락사사가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 전부 다 모여 앉아서 있다가 잠이 들었고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추위를 몹시 타는 한 사람이 모닥불에서 이 불을 쬐면서 장난삼아 락사사 즉 사람 잡아먹는 귀신 옷을 입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깬 놈이 보니까 모닥불 옆에서 사람 잡은 귀신 락사사가 불을 쬐고 있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자고 있는 놈들도 뭐 때문에 저놈이 도망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걸음만 날살려하고 전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냥 불을 쬐고 귀신 옷을 입고 불을 쬐고 있던 놈이 저놈들이 뭐 때문에 도망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도망가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죽으라고 도망가니까 앞에 놈들은 귀신이 잡아먹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더 힘차게 나니까 이놈은 안 떨어지려고 더 힘차게 이제 달려간단 말이야. 밤새도록 달린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부 다 녹초가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같이 가던 놈이 락사사 옷을 입고 있거든. 이것이 무작정 따라하기의 위험성입니다. 무작정 따라해가지고는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판단도 안 해보고 돈이 된다더라 하니까 한다든가 또는 그놈들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하더라 하고 한다든가 둘 다 안 됩니다. 자기가 확실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다단계는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소개하면 음에 떡을 하고 도망가. 음에 떡을 하고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겠다. 그렇게 도망가는데 그 락사사인지 아닌지 확실히 주도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라. 이건 통큰산에 따라하기 이것도 이제 남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원래 중국의 회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약간 변형돼 있어요. 옛날에 산에 가면 산적이 많았죠. 그래서 항상 산 밑에는 주막이 있어가지고 주모들이 못 가게 해요. 많은 장정들이 모이면 넘어가시라. 내일 아침에 그 산에 가면 산적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날 한 사내가 해가 누연누연 넘어가는데 혼자 산을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모가 말했어요. 그거 가면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산 정상에 가니까 이런 임꺽정 같은 산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마 네 가진 거 다 내라라.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개나리 보침 다 벗어주고 자기 옷까지 활랑 벗어주면서 이 새끼들아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필요하면 내 모가지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적들이 산적 생활 10년에 이런 놈 처음 보거든. 전부 나 좀 살려줍시오. 목숨만은 살려줍시오. 이렇게 하는데 지 옷까지 할랑 벗어주고 모가지까지 내밀면서 내기 목까지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산적들이 아이고 형님 대인을 몰라 뵙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뺏은 것까지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둘째 번 사나이가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한몫 잡으려고 갔다가 똑같이 했어요. 내 목까지 가져가라. 그러니까 산적들이 하는 말이 이런 놈을 살려뒀다고는 나중에 벼슬해가지고 우리를 토벌할 거니까 이거 당장 죽여버리자. 그래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예요. 어떤 자영업, 프랜차이즈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니까 나도 할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레밍인데요. 1980년 4월에 주한 유행군 사령관이 위컴 대장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4월에 서울의 봄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은 레밍 같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신문이 레밍을 들쥐라고 번역을 함에 따라서 한국인들은 전부 들쥐다 이렇게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죽일 놈, 뭐 살릴 놈, 야단 법석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레밍이라는 쥐가 있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툰드라에 사는 건데 요 쥐는 숫자가 일정 숫자가 불어나면 맨 앞에 리더가 앞에 가면은 뒤에 놈들이 전부 따라오는데 무작정 따라와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집단 자살 장면이에요. 호수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집단적으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앞에 간 놈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호수에 빠져 죽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큼 대장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은 어떤 강하거나 도만 놈이 나타나면 그놈이 나를 살릴 놈인지 죽일 놈인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간다. 이게 무조건.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작정 다단계를 하면 돈 번다더라, 금융 피라미드를 하면 돈 번다더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판단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머리는 모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무슨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거창고 직업선택 10개명 거창고에 가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 거창고의 교장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게 어쩌면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 가면요, 나보다 똑똑한 놈이 훨씬 많아요.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애터미 사업, 이 다단계 사업을 전부 락사사, 사람 잡은 귀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9번 보세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이게 아주 틀림없어요 이게. 자,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 이제 옛날에 이 진화론이라든가 최근에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 빠른 자는 게 뭐예요? 정보와 판단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에 강한 자가 살아남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코닥입니다.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필름. 그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했죠? 파산하고 말았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맨 처음에 만든 회사는 코닥이었어요.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필름 팔아 필름을 석권하고 있었거든, 세계 필름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지고잉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빠르게 개발했으면 코닥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했을 건데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따라서 망건 쓰다 장파한다는 속담, 이거 맞습니다. 요게 망건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머리띠예요. 머리띠. 상투가 흘러내지 않도록 망건을 쓰고 그 위에 요 탄건입니다. 탄건을 쓰고 여기 가설 쓰면 이제 출입이 돼요. 근데 망건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장에 가려고 쓰는 거예요. 장에서 물건 살라고. 그런데 장에 가기 위해서 망건을 쓰는 건 수단인데 수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기회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명언을 봅시다. 세월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이 자기를 기다리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운이 안 오거든. 크레망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1차 대전을 마무리한 대재상이 있죠.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찾아와요? 기적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미래는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3년 후에 1천댁이 되겠다 하면 자기가 1천댁을 만드는 거지. 가만히 있으니까 1천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고는 뜻도 되고 타이밍, 카이로스라는 것이 영어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는 빨개 벗고 있고 기회는 빨개 벗고 있고 그 다음에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여기에 날개가 달려 있고 발뒤꿈치는 항상 들고 있고 여기 저울이 있고 이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인들, 현자들이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은 기회가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기회는 빨개 벗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예요. 기회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기회는 항상 있다.
그런데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기회가 네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으라고 앞머리가 긴 겁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일단 놓친 놈이 잡으려 하면 못 잡게 대머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조각상입니다. 조각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날개가 달려있고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것은 기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으라 그 말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앞에 온 기회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데 빨리 저울로 떠보라 그 말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기회라면 칼같이 결단하라. 우르지 말고. 요게 카이로스. 이게 기회예요. 타이밍이랑 뜻이 동시에 있는 것은 기회는 일단 타이밍이 맞아야지 놓치면 그만이다. 놓치면 그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로마로 와서 기회의 신 오카시오가 되는데 오카시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굴러가는 바퀴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다가 출렁거려요. 다시 말하면 기회는 항상 돌아다니지 네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야,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도 마찬가지예요. 바퀴예요. 행운의 수레바퀴가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굴러간단 말이에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굴러간다. 네 앞에 왔을 때 잡으라 그 말이에요. 잡으라. 이것은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전부 세렌디피티인데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천연두라는 게 무지무지 무서웠어요. 지금 어르신은 다 할 거예요. 곰보되는 거 있잖아요. 곰보. 지금은 그 박멸했습니다. 이 당시는 천연두 때문에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너가 어떤 아가씨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소를 키우는 목동과 소젖을 따는 아줌마들은 천연두가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우두예요. 소는 천연두가 걸려도 아주 가볍게 한답니다. 가볍게 하는데 그 소의 고름을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사람 천연두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걸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너만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목동들하고 젖자는 아줌마는 천연두에 안 걸린다.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제너만 이게 뭐냐? 여기에 무슨 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렌디피티 우연한 행운은 우연하게 그걸 듣지만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행운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세렌디피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석영 선생님이 1880년 1월경에 우두를 처음 실시를 해서 이제 거의 박멸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뿌린 대로 지금까지 뿌린 대로 거두셨어요? 30년, 40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지금도 플럼 핸드 투 마우스 하루 쉬면은 가게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으르다거나 또는 그래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할 수 없어요. 지가 게을러서 그렇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힘 빠지게 힘들어 일하는데 살림살이가 잘 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씨앗을 뿌린 땅이 척박한 경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암만 많이 뿌리고 열심히 갈아도 땅이 안 좋으면 열매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현재 또는 과거에 했던 일이 암만 열심히 해도 소득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직업과 직장은요 고유하다거나 또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필름 시장처럼 코닥이 이 셀룰로이드 이 필름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게 망해버렸어요. 세계 최대의 망해버렸어. 그것은 옛날에는 그게 기름진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필름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땅이 척박한 경우. 지금 가장 전형적인 게 자영업입니다. 옛날에 자영업은요, 자영업을 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지간한 부자들이 많아요. 또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서 괜찮은 상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자영업이 56만 개가 생긴답니다. 56만 개가 생기는데 그중에 살아남는 게 1%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그것도 살아남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약 50만 개가 망해요. 그 다음에 도구가 열악한 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가 괜찮은 도구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안 하거든요. 인식이 나빠가지고 이건 락사사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만약에 이게 사회적 인식이 좋았다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차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이게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생각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그건 이제 반팽이 차지가 된 거예요. 온팽이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만사 세옹지마 전화 이복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와 여러 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인식을 좋게 하고 있다가 강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장에다 먹으면은 반팽이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 온팽이들만 남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상당히 좋은 도구인데, 이 도구 중에서도 나쁜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좋은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 도구가 나쁘면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힘만 들지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무 땅에 뿌린 경우에요, 옛날 머슴들하고 소장농들 어떻습니까? 땀 흘려 일했는데 겨우 호구지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이 지주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주 땅. 요게 현대사회 같은 뭐예요? 대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이 꼴이에요. 전부 나무 존질만 시키고 앉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사회 같으면 이게 시스템을 갖는 경우인데, 자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요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해요. 자, 그러면 시스템을 갖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게 뭐예요? 창업이에요. 창업. 다시 말 기업을 만들면 돼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처럼 여러분들도 기업을 하나 설립을 하세요. 그럼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업을 설립하실 때에는 맨 땅에 헤딩해도 됐던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업을 설립을 해도 돈도 많이 들거니와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거의 없어요. 제조업은 서비스업도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즉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보통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300억 가지고 있는데 날릴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1년을 못 견디고 날리실 거예요. 시스템 매입하기. 기존에 좋은 시스템을 사들이면 돼요. 그 뭡니까? 좋은 기업을 사들인다거나, 또는 가장 쉬운 것은 좋은 공인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면 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도 공급 과잉이에요. 내가 아는 데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 가게가 한 평도 안 돼요. 커피를 따주는 데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점심 먹고 거기서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니까 그 앉아서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임대료 많이 안 나가죠. 또 젊은 놈들은 또 되게 또 밥 먹고는 전부 하나씩 들고 가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괜찮하더라고. 거기는 그 월 얼마나 버냐, 600만 원 번다 그러더라고. 괜찮하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가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 프랜차이즈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잖아요. 무지무지 많아. 이게 시스템을 매입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나? 로버트 키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세요. 요게 최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최고라고 나와 있어. 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돼 있어. 거기도 이미 그 사람도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게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템에 애터미 시스템밖에 실제로는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데 뭐 주회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애터미는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뿌린 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자기가 직접 뛰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경제민주화 입만 벌리면 난리 법석인데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을의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싸게 가져온다. 갑은 아직 을은 그거 가지고 생산비도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을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 거고, 갑은
뿌린 것 이상 거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페어 트레이드, 공정거래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공정하게 하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자, 그런데 바로 애터미 시스템은 경제민주화의 표본입니다. 말만 떠지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파레토 2080 법칙은 아시죠? 우연히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유럽의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했어요. 토지 소유를 조사해 보니까 20%의 상류층이 땅의 토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태리에서. 그래가지고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유럽을 다 조사했는데 다 똑같아요. 20%의 부자가 80%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정원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완두콩 열매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완두콩도 20%의 꼬투리에 80%의 알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더니 모든 사회 현상에 이게 다 적용된다 이 말이야. 다. 20%의 운전자가 교통이 말을 80% 한다 그런 말이에요. 20% 여자가 미녀고 80%는 보통이더라 그런 말. 여기 미녀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은 애터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도 100%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의 고객 또는 10명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그중에 2명만 오케이 해도 이건 많이 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건 세계 세일즈 왕들이 전부 하는 얘기예요. 빌 포터 같은 경우는 10집의 문 두드려서 한 집 사면은 그날은 재수가 매우 좋은 날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2080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데마다 이게 10명을 얘기했는데 8놈이 안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2놈이나 하겠다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2놈.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회원이 150만 명인데 여기 오신 분은요 1%도 안 돼요. 0.5%도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5,000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에? 공부 중에서도요 가장 좋은 공부가 몸 공부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결심하는 것은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되는데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자, 대나무가 있는데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맹종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대나무랍니다. 그런데 이걸 심어가지고 4년 동안 싹이 안 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런데 4년 동안 싹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농부는 계속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5년 만에 싹이 나오는데 싹이 일단 났다 하면 하루에 1m씩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30m가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싹이 안 났는데 그러면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뿌리를 깊고 넓게 이놈이 뻗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싹이 보이니까 한 달 만에 다 커버린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싹이 안 보여요. 싹이. 아이고 이게 내가 반팽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밑바닥을 다지는 동안에는요 소득이 없어요. 많은 사람 봤어요. 소득이 없는데 일단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상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치 모소 대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분이 성공한다. 아까 레나 마리아가 얘기했듯이 간절함, 성공하겠다고 하는 간절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모소 대나무가 주는 교훈, 이것이 네트워크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이제 그물망을 키워야 되는데 애터미는 자본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이론에 의하면 자본 없이는 생산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자본, 토지, 노동 세 가지가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뭐냐 하면요 돈이 아니고 조직의 크기와 조직의 강도입니다. 조직이 커야 이게 네트워크니까 그물망이거든요. 그물망이 커야 고기를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크면 뭐예요? 그게 찢어버리면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물망의 크기와 강도, 이 퀄리티입니다. 질이 소득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내 소득을 뿌린 대로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소대나무처럼 밑바닥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야 되겠죠.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휴먼 네트워크예요. 인간 그물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크고 강도가 세야 돼요. 다시 말해 결속력이 세야 됩니다.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예요. 트러스트. 상호 믿지 못하면 이게 깨지게 돼 있어요. 애터미 사업은요,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득과 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크게 하는데, 국가가 지금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면 투자가 또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수출을 해도 또 투자가 일어나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국가 경제 발전의 논리와 애터미 사업의 성공 논리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득이 들어온다? 에이, 그건 도둑놈들이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네트워크를 넓혀야 되는데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건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 돈벌이만을 위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한다거나 유인을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과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건 뭐냐? 자기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3년 내에 1,000댁이 되겠다. 나는 2,000댁이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없으면 흐리멍텅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최고 치매 교수가, 치매를 치료하는 이 대학병원의 교수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표가 분명한 분은 치매에 잘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 목표가 없이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이 치매에 많이 걸린대요 또. 치매에 안 걸리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세요. 나는 3년 내에 1,000댁이 되겠다. 여기 오신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리겠더라고. 안 걸리겠더라고. 치매를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그냥 보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딱 들어보고 1시간 내내 듣고 요약을 해보니까 딱 세 개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세 가지더라고요. 치매는, 그냥 보니 하는 말에 공감하는 게, 치매는 걸린 사람의 병이 아니고 가족의 병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를 걸린 분은 자기가 불행하다든가 아프다든가 아무 생각이 없대요. 아무 생각이 없대. 자기가 불행하다고 전혀 느끼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거의 파괴돼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나 자기 가족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치매를 안 걸려야 되는데, 치매를 안 걸리는 세 가지 방법이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요, 돈도 벌고 치매도 안 옵니다. 머리 공부해야 되지, 마음 공부해야 되지. 긍정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아름답게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국가와 사회에 짐이 안 되고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치매 안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생활, 파트너, 스폰서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여기서 들은 강의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뇌세포도 또 생긴다네.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이에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고, 이걸 나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하기. 요건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8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래서 말더듬이가 돼버렸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두들겨 팼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등학교 중퇴자가 돼가지고 35세까지 무려 40여 개 직업을 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대마다 쫓겨났거든. 간대마다 불량 소진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35세 때 자동차 세일즈맨이 돼서 그 첫 해부터 영국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세일즈왕으로 무려 12년을 올라간 분입니다. 대거부가 된 양반이고, 지금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헨리 포드와 나란히 자동차 명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성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걸 안 하면 내 부인, 내 아들이, 자식이 굶고 있다는, 나는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마치 한국의 다단계 판매업자와 똑같이 취급했답니다. 아주 남한테 바가지나 씌우는 나쁜 놈들 말이지. 그래가지고 세일즈맨들을 보니까 자기 친구나 자기 친지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직업을 숨겨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야. 내가 자동차를 팔아주면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생산이 늘어나면 나는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자랑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네 푸주간, 그 다음에 이 구멍가게 아줌마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두라.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지금 현재 이 양반이 은퇴를 80세인데요. 은퇴를 했는데 자기 단골 고객이 9,000명이에요. 9,000명. 9,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은 자기가 리크루팅한 게 아니고 푸주간 주인이 소개해주거나 미장원 아줌마가 소개해줘가지고 그 당신 자동차 살려면 조 지라한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6,000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지금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 있죠. 돼 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요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일즈 테크닉을 배워도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이에요. 이 사람은 경영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무슨 이론가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서전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은 내 책 뒷부분을 읽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이런 테크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 목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 경제에 기여합니다. 혹시 이런 자동차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요 말만 하고 돌아다녔더니 다른 사람들은 손님이 안 오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소개해줘서 왔다고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간 무려 12년간 기네스북에 오르는 자동차 세일즈 왕이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사가 됐어요 이 양반이. 자, 이제 애터미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절대로 열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건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비결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요거예요 지금 애터미 성공 작전이에요. 지금 그냥 무슨 많이 본 분 같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1,000댁, 2,000댁, 이 양반이 5,000댁인데 이거 다 2,000댁들이고 2,000댁들이고 여기 합동 작전으로 빈곤 퇴치 작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애터미 150만 회원 중에 1%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3년 이내에 1,000댁 이상 5,000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